지난 주말 동해안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짚어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택시 3부제 운행을 모두 해제하면서 택시 운행량이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택시 수익이 감소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 시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 정비 사업이 11년 만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낙후된 달동네를 재개발해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영동 지역 첫 세례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내린 눈으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주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세차게 내리는 눈살을 뚫고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경찰관이 미시령 터널 진입로에 서서 차량을 통제합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월동장구를 갖춘 차들만 미시령 터널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쌓인 눈을 치우기가 무섭게 이번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설 당일인 22일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귀경행렬이 시작되는 23일과 24일에는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호남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내릴 경우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설로 동해고속도로에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눈길, 빙판길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시 감속 운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타이어, 체인 등 월동 장비류를 잘 쓸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대설로 인해서 시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받침대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보강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건물 외벽에 생긴 고드름을 피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명절을 노린 택배 사칭 문자가 많고 교통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도 많은데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재 중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문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문자까지 얼핏 보면 택배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모두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설명절 전에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것처럼 링크를 포함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 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 스팸 대응센터 118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을 했다면 백신이나 악성 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 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 등을 통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의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인 20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23% 많았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면서 사고 건당 인명피해도 평소보다 21%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 주변 등은 현행대로 단속 대상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원 지역 도의원 등 약 100명이 19일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잡기가 어려웠던 원주 지역에 지난달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기존에 운행하던 택시 3부제를 모두 해제했는데요. 부제 해제로 택시들의 운행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원주에서 택시 잡기는 어떨까요?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일 저녁 퇴근 시간, 퇴근길 시민들이 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택시가 들어서지만 손님들은 추위에 떨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원주시는 지난달 9일 기존에 운영되던 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1,664대. 택시 3부제가 시행되던 지난 12월 9일 이전에는 하루 평균 988대가 운행했습니다. 부제 해제 후 첫 주에는 1,152대, 둘째 주에는 1,181대, 12월 마지막 주에는 1,260대가 운행했습니다. 부제 해제 이전과 비교해 약 17%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민들은 과연 운행하는 택시가 늘어난 것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입니다.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술을 먹는다던가 이랬을 때 그 시간대 이제 집을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럴 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요즘엔 그러니까 여기가 정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여기서만 타니까. 부제 해제로 개인 택시의 영업이 늘어나면서 법인 택시도 직원들의 근무 일수를 늘려 운행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무 강도는 늘어났는데 택시기사들의 수익은 다소 줄었다는 겁니다. 6, 7만 원? 7만 원 하루에? 네. 대신에 일하는 날짜는 늘었으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원주시는 부제 해제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처우 개선과 브랜드콜 운영비 지원 상향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 지역 지난해 12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입은 늘고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은 지난해 12월 강원 지역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4억 7천만 달러로 3.5%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탄으로 5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새벽 4시 40분쯤 속초항 남동쪽 약 6.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길이가 약 5.3m로 무게는 2.3톤가량입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속초 해경 관할 해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는 4마리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속초시청 뒷산 달동네가 1,4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로 재개발됩니다. 영동 지역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쳐 올 하반기에는 주민 이주와 철거 작업 등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시청 뒷산 언덕배기에 키 작은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 등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속초 구도심의 대표적인 달동네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에 한눈에 보기에도 낡고 허름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은 속초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한 곳입니다. 지난 2012년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고시됐는데 11년 만에 본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새 조합 집행부가 들어선 뒤 인허가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며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속초시로부터 중앙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정비해 대규모 아파트로 만드는 재개발 사업은 영동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부지 면적은 46,300제곱미터로 축구장 6개를 합친 면적보다 큽니다. 여기에 아파트 10개 동 1,449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지역 환원 차원에서 아파트 바로 옆에 4,5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차량 21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어 속초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시작으로 이주 및 철거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 정비 사업. 속초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개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팀킴으로 유명한 강릉시청 컬링팀이 제33회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은 고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원장이 제정한 상으로 올림픽 정신의 확산과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여성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컬링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냈던 팀킴은 지난해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올렸습니다. 강원 지역 대표 겨울축제인 인제 빙어축제가 20일 개막합니다. 23회를 맞은 인제 빙어축제는 인제 남면 일원에서 개최되며 29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얼음 낚시터와 눈썰 매장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빙판이 30cm로 단단히 얼어붙어 안전하게 행사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3월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 소유자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분담금의 70%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는 500만 원 한도에서 설치 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에 나섭니다. 군은 19일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전문사 주식회사 패치고 트래블과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광지역 발굴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패치고 트래블은 지난해 영월군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댕댕 트레이드를 운영하면서 당시 반려견 215마리와 관광객 300명을 모객한 바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